예, 22년 6월 고2 모의고사에 학력평가에 빈칸문입니다. 빈칸문은 이제 앞빈 뒤대라는 거 지겨워요 해도 제발 빈칸을 먼저 잘 보고 빈칸 앞과 빈칸 뒤를 유심히 잘 봐요. 패러프레이즈 찾아야죠. 그리고 대척점을 보게 된다. 또 하나 여기다 추가시키고 싶은 거는 애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되는 개념을, 반복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A나 B로 가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다른 학년 거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업 준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거, novel 새로운 거, surprise 놀라운 거, 그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반복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unexpecte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novel이 나왔어요. 이건 새로운 안에 형용사로 쓰이면. 그리고 surprise가 나와요. 얘들은 다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 때문에 놀라운 거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거를 A로 잡자. 그러면 오래된 거 또는 이제 항상 하던 거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면 그건 B로 잡자. 그 개념이 중요하다.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하는 거 아니니? 해석은 뒤에 다 있잖아. 해석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빈칸문부터 보려고 그래도 뭐 우리가 우리 실력을 솔직히 인정하면, 우리 팀 실력을 솔직히 인정하면 좀 빈칸문만 가지고 답찾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을 거면 뭐하러 이렇게 앞빈 뒤대 이런 거 만든 겁니까? 다 읽고서 빈칸문과 빈칸문 앞 뒤와 대척점을 꼭 집중해서 봐라.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했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 해가지고,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 할 때 웨이브잖아요. length는 long의 명사형. 파장 뭐지? 흔들려. 파장의 해석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건가 보죠. interpretation은 번역해 주는 건데 해석해 주는 거고 설명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that only exists internally,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격인데, 이때 원이 나왔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얘하고 동격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이냐면은 내부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해석이래요. 색깔이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And it gets stranger. 그리고 그것은 이상해진대요. 또는 여기 생소한이라고 되는데 잘 모르는 게 된다고요. Because the wavelength, 즉 파장이라는 것이 we are talking about,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인 파장이라는 것은 이것만을 포함한대요. 그럼 아마 internally하고 관련된 게 보이겠죠? 왜요? only가 나왔잖아요. 왜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 아예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에만 존재해? 내부적으로만. 뭐만 포함해? 그럼 안쪽에 있는 건가 봐요, 아마. What we call visible light에서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시광선하고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 색깔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보이는 빛에 대한 것만을 포함한다. 당연하지. 색깔은 보이는 것만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거 아니야? 부연 설명 나갑니다. A spectrum of wavelength에서 파장의 스펙트럼이 쫙 분광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visible ligh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이외의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invisible light가 되는 거죠.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뭐 이런 식인데,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건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로 한정되어진다 이거예요. 즉 가시광선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건가 봐요. 지금까지 논리는 그래요. That runs 그 파장의 스펙트럼이 from red to violet. 그러네요. 빨주노초 파남보. 인프라레드는 적외선, ultraviolet은 자외선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마중물이 될 수 있겠구나. 마중물이 뭔지는 앞에 수업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거였잖냐. 그러나 visible light constitute 이 가시광선은 뭐를 구성하냐면 only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전자기적인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만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이거 그림 잘못 그렸네? 이거보다 훨씬 작게 그려야 되네? 얘는 굉장히 작고 얘는 굉장히 큰데 그 큰 거에 아주 일부분이라 이거예요. 전체로 치면 엄청나게 큰 거에 되게 일부분이래요. 가시광선이. less than 뭐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tiny란 말이니까 더 작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된대. 1/10 trillionth 10조분의 1도 안 된대요. 원래 전체에 이 이트는 얘일 거 아니야. 전체가 얘잖아. 전체 스펙트럼에 전자기 스펙트럼에 10조분의 1도 안 된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네요. 우린 지금까지 뭐 읽었냐? 색깔은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고 그걸 해석하는 거라며. 그리고 그것은 가시광선만을 포함하는 거고 그 가시광선 자체도 원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가 봐요. 선생님 저는 화학이나 물리를 안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 몰라도 영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데다 쓰란 말이에요. 쫄지 마. 무슨 말인데요? 화학이나 네가 잘 안 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아니면 무슨 미술사나 뭐 이렇게 나왔다고 쫄지 말라고. 그거 몰라도 영어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화학을 전공한 애가 더 유리하게 문제를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All of the rest of the spectrum, 즉 색깔이라고 하는 visible light 뺀 나머지 것들이 including radio waves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microwaves 초단파, x-rays, gamma rays, cell phone conversations 뭐 별게 다 나오네. 와이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와이파이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떠돌아다니는 뭐 전파라고 할까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보면은 라디오 전파 같은 거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라디오만 키면은 잡히잖아요. 그 핸드폰 이런 것도 그렇고요. 대화 같은 것도 어쨌든 무선으로 어쨌든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and so on 그런 것들이 많대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all of this 이것들이 is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지금 우리를 막 통과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빛 같은 거 있잖아요. 전등에서 온 빛도 파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몸에 왔다가 부딪혀서 나가건 흡수되건 어쨌든 우리 사이를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모르고 있죠. 이게 왜 A로 가냐면요. 우리 내부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해석하는 거가 즉 우리 내부에 있는 것, 즉 내부에서 해석하는 것, 즉 그게 뭐야? 비저블이란 말이야. 비저블. 왜 비저블이 됩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많은데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알지 못해.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 뭘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되어진 생물학적인 리셉터. 이건 수용체잖아요. 수용체. receive의 사람 형태 아니야. 수용체.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눈이란 말이야, 눈. 가시광선, 눈밖에 없어요. 눈 이외에 다른 피부나 이런 걸로는 저음파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야.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아, 그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왜, 예를 들어 돌고래 같은 애들은 초음파로 의사소통한다며. 됐고요. To pick up on these signals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그 other parts of the spectrum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제외한 거야?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펙트럼을 거기서 나오는 신호들을 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용체를 우리 갖고 있지 못해요. The slice of reality, 즉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 that we can see, 우리가 보는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A잖아요, 결국은. A,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그런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hindered by other wavelengths.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애에 의해서 방해된다는 말이 안 나왔어. 방해받고 도움받고 이런 얘기 안 나왔다고요. 힌더는 방해하다니까 과거분사예요. derived from 어디서 나왔냐? 우리의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 잘 못 봐. 못 느껴. 그런 것들이 derive from our 상상에서 나오기 뭘 상상에서 나와.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 perceived 인지되어져 through all senses. 아니 안 된다니까. 감각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신호 같은 거, 라디오 전파 같은 거 우리가 인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 all senses가 안 돼요. 무슨 눈밖에 없잖아. 보이는 것 중에 귀로도 안 들리고 이거는 우리도 사람도 귀가 어느 정도의 그 주파수를 넘어가면 못 듣잖아요. filtered by our stereotypes.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스테레오타입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저번에 시간에 했었잖아. fixed 때문에. 그쵸? 고정돼. 그거 하면서 스테레오타입 했었잖아요. 고정관념에 의해서 걸러진다. 이런 말이 어디 나왔냐고요. 걸러진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얘기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한정되어진다. 우리의 생물학에 의해서. 우리의 생물학이 뭐야? 눈이잖아, 눈. 이게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다는 게 뭐야? 한정돼. 우리의 진실에 대한, 우리가 보는 진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10조분의 1이거든요? 예. 10조분의 1, 아까 나왔죠? 어딨어? 예. 10조분의 1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10조분의 1이면 이게 안 되죠. 잘못 그린 거죠. 정말로 제대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 부분도 차지 못하겠죠? 이 부분도 차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는 거. 뭐가?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이 제한되어진다. 그러니까 잘 못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려운 글이에요. 쉽진 않은 글인데 가만히 맥락을 따라가 보란 말이야.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밖에 안 되네. 보이는 거고 되게 작대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작아.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은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엄청 많대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작다란 말이 나와요. 그렇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야? 매우 작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가잖아요. 그럼 네가 방금 했던 앞빈 뒤대를 생각해보고 빈칸문을 봤어. 이것만 가지고 답을 찾으면 네가 이상한 거고요. 찍은 거지 그게 어떻게 답을 찾은 거야. 전문장을 갔더니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가 본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 않기 때문이래요. 그것이. 그럼 그것이 뭔가 그 앞에 문장을 가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안 돼. 신체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니? 앞빈디들 되게 중요해. 저거 되게 정교하게 만든 문제들이야. 사설 모의고사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근데 학력평가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앞빈대대로 따져보면은 빈칸문이나 빈칸문 앞에 문장 This is because니까 앞에 문장 더 가봐야 되죠. 같은 말이 나오고 있고 못한다는 얘기구나. 우리가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걸 느낌을 가져야죠. 된 것 같아? 지금 집에 가가지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생각하면서 가만히 한번 되새김질을 꼭 하세요. 복습을. 너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야, 저 선생님 참 저렇게 푸는구나 신기하다. 구경하다 가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 비슷한 걸 또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앞빈대들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내가 과연 풀어봤을까? 꼭 기억하세요. 이 동영상 본 사람 중에 이거 지금 바로 끊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 사람도 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이 잔소리를 들으세요. 네가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가 유추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지나가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해보기 바랍니다. 예, 38번 가보겠습니다. 자, this temperature is temperature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The part of the star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뿜어내는 별의 부분, 그 별의 표면의 것이다. 뭐가 이 온도는, 그러니까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별의 표면에서 그 표면이 어느 부분이냐면 별의 부분인데 그 별의 부분이 뿜어내요. 즉 표면이 뿜어낸다고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그럼 니네가 이건 상식에 해당돼요. 쫄 거 아니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알 거 아니니. 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붉은색 별과 파란색 별이 있을 때 어느 별이 더 가까이 있는 거야? 니네 봐라. 왜 그래 얘들아. 니네 능률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있어. 봐봐.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바이올릿이란 말이야. 얘가 레드라고요. 그럼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얘가 가시광선이라고요. 눈에 보인다고요. 여기 있는 건 뭐라고 부르냐? 보라색 위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얼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고요. 여기 빨간색 밑에는 얘는 뭐라 그래? 인프라레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빨간색 아래란 뜻이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인피리어 이런 거 할 때 다 이게 아래잖아요. 아래. 얼트라는 위잖아요. 얘는 자외선이 되고요. 얘는 적외선이 되잖아요. 지금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에너지가 어디가 더 세냐 그러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요. 커진다고요.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작다고요. 얘를 도플러 효과라 그래요. 도플러 이펙트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가 경찰차나 소방차 같은 거, 경찰차겠죠. 이 사이렌 소리가 사이렌이 울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멀리 있을수록 소리가 작아요. 근데 얘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커져요. 얘는 똑같은 볼륨 10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고 소리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다시 또 멀리 가게 되면 소리가 또 다시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진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별의 빛을 보고 별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으면 에너지가 그 별의 빛에서 나온 에너지가 발산된 이 발산된 빛에
밝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금방 도달한 말이야.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뭐 한 1억 년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인다고요. 굉장히 먼 행성에서 온 빛이다. 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잃어가지고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붉은색을 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능률 13페이지에서 했어, 이거 기억나니? 이런 거 그랬던 거 기억나? 아니,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고 하는 거 여기 나왔네요, 모의고사에. 물론 도플러 효과가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지구에서는 이 빛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가까워서. 근데 소리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게 도플러 효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네하고 물리 얘기하니? 갑시다. 그래서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백그라운드 날리지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갑시다. 이 디스 온도, 이 온도를 축으로 삼아야겠네요.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발생합니다. If an object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해서 이 눈에 띄게 불타오르는 충분히 뜨거운 경우에 예를 들면 메탈 포커 해가지고 부직갱이라고 이 불쏘시개로 쓰는 쇠 있죠. 쇠로 되어 있는 거.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불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쇠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부직갱인지 뭔지 몰라도 심지어. 그런 것처럼 빛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달구어지면 되게 뜨거워지면 하얀색이 되는 거 아니니? 뭐 빨간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뭐 하얀색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하얀색일 거예요. 그렇게 이 온도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아직은 뜨거운 게 얼마나 상황이고 하얀색이다.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구나. 밑에 설명 나올걸요? The color of glowing object에 불타고 있는 빛나고 있는 물체에 즉 색깔이잖아요. 얘가 glowing object의 얘가 이제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 색깔이 is related to its temperature. 그러니까 색깔과 T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이 온도, 색깔과 온도 참 내가 뭐라 그러냐? 색깔과 온도. 이 온도가 can be seen이라고 하는 이거는 C가 되는 거잖아요. 색깔하고 연결돼. 우리가 보는 빛은 우리가 거기 저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의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빛을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빛을 가지고 심지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도 얘기하잖아요. 저 별은 아마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빛을 보고 얘기하는 거, 온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직갱이 막 활활 달구어진 그거에 빛을 보니까 하얀색이야. 그러면 얘는 아마 천도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의 색깔이 온도를 알려준다고요.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색깔을 보면 된다는 거 아니니? As the temperature rises,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The object is first, 그럼 나오네요. 처음에 붉은색이었다가 and then orange, 노란색이 됐다가 오렌지 색깔이 됐다가 and finally it gets white, 굉장히 뜨거운 상태란 말이야. The hottest color,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되는 거래요. The relation,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연결되니까 아마 답이 2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 2번에 뭔가 껴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Between temperature and color, 그러니까 T와 C의 관계, glowing object, 불타고 있는 그러한 C의 관계는 관련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useful to astronomers, 즉 이 천문학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거 아니야. 저 색깔이 하얀색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로만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까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가 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깊게 들어가고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색깔, 이 사람이 color of stars, 그 별의 색깔을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온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와야죠. related to. 같은 말 나오는 거야, 지금 계속. 3번은 답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껴들어올 게 아닐 거예요. To their temperature.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계속. And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the great distances to the stars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more precise way. 더 정확한 방법으로 그 별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stronomers rely on 뭐에 의지해야 돼? 빛에 의지해야죠. 색깔. 별빛을 보고 온도가 얼마큼 되겠다. rely on their color. 그렇잖아요. 색깔을 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tronomers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별의 빛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The interior of the star.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뭐를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뭐하고 오피라는 거야? 인테리어는 안쪽이잖아. 뭐하고 오피야? 있잖아요. The surface of the star. 얘하고 오피란 말이야. 오피. 그렇잖아요. 별의 표면 얘기고 얘는 별의 안쪽 얘기잖아요. 가봅니다. Interior of the star. 그 별의 안쪽은 is at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뜨겁겠죠. Though it is concealed. 안 보이지만 더 뜨겁겠죠. 그 안은. 아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태양 핵이 제일 뜨거울 테고 밖으로 가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상태. 6,000도가 그렇지 않니? 태양 표면의 온도가. 그 안쪽은 더 뜨겁겠지. 핵 융합이 일어나니까.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이게 뭐야? C인데요. 얘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information is still useful. 아직도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컬러가 바깥쪽이죠. 얘는 안쪽이고요. 그럼 보면은 천문학자들이 별의 온도를 별 표면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안쪽에 있는 건 훨씬 더 뜨거워 안 보여 그리고 몰라.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것에서 나온 빛을 가지고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4번이 되는 이유가 the this temperature 이게 어디서의 온도야? 이게 이 형식이니까 표면에 있는 온도란 말이야. 표면에 즉 바깥쪽의 온도란 말이에요. 바깥쪽의 온도가 우리가 관찰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거고 안쪽의 온도는 더 뜨거운데 그러면 그 실제 별의 온도를 알 수 없지만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정보, 즉 바깥쪽에서 온 색깔을 보고서 별이 어느 정도 뜨겁다라는 걸 아직도 쓸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그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4번이 들어가게 되면 이 this temperature는 어떤 템퍼러처야? 여기 나와 있는 인테리어에 있는 더 훨씬 더 뜨거운 온도, 이건 안쪽에 있는 거란 말이야. 안쪽에 있는 온도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this temperature가 뭐야? 바깥쪽의 온도가 우리가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얘가 여기에 있는 their temperature가 여기로 가야죠. 여기 있는 그것들의 온도, 즉 바깥쪽의 온도가 굉장히 이제 막 그 온도가 이 빛하고 별의 빛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색깔을 보고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별은 만도일 거야 할 수 있는데 내부의 온도 가지고는 그 별이 몇 도인지 알 수 없고 내부는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즉 astronomers가 뭐에 의존하는 거야? 이 의존하는 상이 어떤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에 의존해야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의존할 수가 없다고요. 얘는 OP죠. 뭐가요? 가려져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자.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어딨니? 아까 나왔죠. 정확하진 않지만 더 가까이 가서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먼데 빛의 속도로 달려도 몇 억년 걸리는데 어떻게 다가가? 그거보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지만 온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천문학자들은 그래도 저게 빛을 보니까 몇 억광년 떨어져 있는데 빛을 보니까 아마 저게 한 만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요 역학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도는 안쪽에 있는 온도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온도고 그 온도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의존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안쪽에 온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안 보여. 그러면은 진짜 이 행성의 이제 항성의 스타는 항성이에요. 이 항성의 온도는 우리가 모른다는 건데 그래도 바깥쪽의 색깔을 보면 그래도 그 정도면 쓸만하지 않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 갈 수도 없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까지 3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23번 글의 주제 문제인데 얘는 이제 두중미양이라고 쓰는 거죠. 보통은 미괄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마지막을 보면 보통 답이 나온다. 보통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뭐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반드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문과에서 반드시가 어딨니? 내리가 봅니다. 맞아품을 가보는 거죠. 여기도 비슷한 말이에요. Surprise gratifies에서 놀라움이 GRAT가 이제 축하하고 congratulation, gratitude 이제 고마워하고 이런 개념이거든. GRAT가 어근이 gratitude가 감사잖아. 그래서 얘가 만족감을 준다란 말이란 말이야. 이거 단어가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이라는 게 좋은 거란 뜻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두 단어네요. 일형식. Considerations 생각하는 거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에서의 고려. 이 놀라움하고 무슨 관련인지 잘 모르겠고요. People's inclination 사람들의 경향 어딜 향해서 unpredictability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그게 사람들이 경향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게 만족감을 준다는 얘기가 연결되잖아요. Hidden devices to make a movie plot unexpected에서 여기 unexpected 나왔네. 자, 감춰진 장치들 뭘 하기 위해서 to make a movie plot unexpected에서 movie plot 그러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 같은 거를 목적어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반전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전이라는 게 이제 끝에 가가지고 확 내용이 바뀌는 거 그런 영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야 정말 놀랍네 이 영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춰진 장치들에 대한 얘기냐 unexpected는 같이 들어갔지만 장치들에 대한 얘기냐 positive effects of routine on human brain function 아니 positive effects라고 하는 말하고 요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인간 뇌의 작용에 일상적인 거에 대한 루틴 때문에 답이 안 될 거예요. 루틴은 얘하고 OP죠. 얘들은 P들이고요. 반대말이라고요. Danger of predicting the future based on the present.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 아 이건 답이 안 돼요. 이거는 predicting 나왔긴 했지만 danger 때문에 안 돼. 얘는 gratify하고 안 돼요. 얘는 기분 좋다란 말인데 얘는 지금 위험하다니까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제껴진 상태에서 얘도 답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2번, 3번이 답이 되는 건 예, 요 장치 봐봐 얘는 투부목이라 부사라 얘는 날라가요. 얘는 없는 거잖아. 이 3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감춰진 장치들에 대한 얘기다. 이 글이 그런 얘기고요. 얘는 사람들의 이 경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이러니 너가 생각해도 얘하고 연결되는 건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빨리 위에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In the movie Groundhog Day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봐요. 이 영화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로 번역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내가 얼마 전에 했어. 1월달인가 2월달에 TV에서 하더라고. 이게 어느 마을에 겨울에 이 무슨 이 대단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매년 겨울에 하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갔는데 이제 방송 기자인데 그 기자가 갔는데 어느 날 뭐 때문인가 그 장면은 잘 모르겠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전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데 누구랑 마주치는 것도 똑같고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어요.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럼 똑같이 그날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3초 있으면은 누가 지나가고 또 5초 있으면 누가 지나가고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영화 몰라도 그 영화 안 본 사람은 이거 못 맞추냐 그런 거 아니에요. 웨더맨 그러니까 날씨 기상 이제 통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played by Bill Murray라고 하는 남자 배우인데 is forced to relive 사는 겁니다. A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얘를 A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B가 되는 거죠. 놀라운 게 아니라 매 똑같은 거를 다시 살아 강제로 B가 되는 거죠. 반복이란 얘기예요.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해서 endless loop면은 끝도 없는 순환고리 B예요. 그거에 마주쳐서 he eventually 분사구문 아니야 confronted는 he eventually 결국에는 rebels 동사로 쓰면 반란 이렇게 against living 사는 거에 대해서 반란 자살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다음날 또 일어나요.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똑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삶에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하고 막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He learns French. 그래도 나중에 마음 고쳐먹고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거면은 머리는 계속 전날 기억이 나는데 예, 계속 똑같은 단어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고 자기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도 공부하고 becomes a great pianist가 되기도 하고 연습 엄청 할 테니까 끝도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사람한테 한 10년을 지냈는데 똑같아 맨날. 예를 들면 be friends with neighbors랑 친하게 되고 helps the poor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응원을 하느냐? 왜 응원할까요? 왜 이 사람을 응원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야 잘해라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경기에서 지듯이 예, 똑같은 삶을 사니까.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완벽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 즉 원한다의 반대말. 즉 predictability의 반대말이 얘잖아요. 얘가 B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싫어하는구나. Even if what's on repeat 반복되어지는 것이 appealing 매력적이긴 하지만 반복되는 걸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얘들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새가 짖고 새가 울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맨날 큰 기대는 아니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오늘 일어났는데 갑자기 지구가 갑자기 공기가 사라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Surprise engages 이 놀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또는 우리를 이제 참여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니까 어쨌든 집중하게 하고 놀람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be engage in은 안다면 그 뭐뭐에 그 참여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It allows us to escape 그러니까 it는 surprise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A죠.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뭘 해준대요? 우리로 하여금 escape autopilot. autopilot은 B잖아요. 왜요? 비행기 자동 항법 장치 아니야? 오토 스스로 파일럿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만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길 가니까 그런 걸 시킬 수 있잖아요. 컴퓨터한테 그런 거를 탈출하게 해준대요. It keeps us awake. 깨어있게 해준대요. 다 좋은 거잖아요. allow를 봐도 그렇고 awake를 봐도 그렇고 A가 어떻다는 거야? good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를 뭐뭐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경험을 실제로요. The neurotransmitter에서 신경의 신경의 최소 단위가 뉴런이라며 트랜스미트 하면은 전송하다니까 신경 전달 물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 신경 전달 물질 다 해서 능률을 괜히 했니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시스템은 involved in reward 그러니까 보상 속에서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은 tied to 뭐하고 연결되어 있대? The level of surprise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놀라움이 크냐에 신경 전달 물질이 관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콜론 나오잖아요. rewards 어떤 보상이냐? delivered at regular predictable times에서 그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거는 B잖아요. 그거에서 전달되어진 보상은 생산합니다. 뭘 만들어냅니까? 일드가 타동사로 쓰이면 만들어내다 아니야. 자동사로 쓰면은 일드가 자동사로 쓰이면 뭐냐? 항복하다, 양보하다잖아요. 고속도로 그림 그리면서 오른쪽 라인은 반드시 왼쪽에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일드 나왔잖아요. 타동사네요. 목적어 나왔으니까 그럼 뭔가를 생산하는 거고 명사가 되면 뭐야? 일드가? 생산량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거 주로 생산량, 산출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다 능률에 있어. A lot less 훨씬 적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비강 나왔잖아요. 지금 비극 강조.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상, 기쁨은 굉장히 적은 활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in the brain에
별거 없네, 똑같네 이렇게 된다고요. Then the same rewards 똑같은 보상인데 delivered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오늘. 얘는 A잖아요. 왜요? 임의적으로 막 바뀌어. 예상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에 얘하고 얘는 오피 관계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진 거 그런 것들보다 훨씬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활동을 안 한대요. 일상적인 거 하면은 신경 쓰고 없잖아. 예를 들어 네가 맨날 산책하는 길이 있다. 나도 산을 다니는데 산에 올라갈 때 맨날 가는 길이라 여기 나오면 뭐가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 안 쓰냐.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맨날 갔던 길이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움직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놀라움이 만족감을 줍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기울어져 있다, 그쪽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고 있는 걸 빨리 A, B로 잡아야 돼요. 예, 수능은 패러프레이즈와 이 A, B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그래서 2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월봉고 2학년 쪽지시험 예고 없이 바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능률하고 모의고사 단어 시험입니다. 자, 능률 159페이지. 자, 159페이지에 옴니포턴트 쓰시고요. 어근 쓰고 뜻써. 반대말 쓰세요. I로 시작하는 반대말 쓰세요. 그 다음 heredity H-E-R로 시작하네요. heredity H-E-R. 이게 뭐지? 붙다라는 어근이죠 원래는. 그 밑에 heritage H가 붙다라는 어근이니까 160페이지에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3개 정리합시다.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 재산 같은 거 유산받은 상속이란 뜻도 되고 민족문화 유산 같은 것도 있죠. 세 단어인데 시작이 INH, HERI, LEG. 다음 남자 상속인과 여자 상속인 H2로 시작하죠. 둘 다 남자 상속인, 여자 상속인. 상속이란 단어가 나와가지고 또 재산이란 말이 나와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부동산, 진짜 재산이란 말 아니야? 부동산 쓰시고요. R로 시작하고 E로 시작합니다. R2로 시작하고 EST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부동산의 뜻이야. 진짜 재산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재산으로 갑니다. PROP, ASS, FOR, WEA. 그렇게 하고 시뮬 2학년 거 4회, 즉 22년도 6월달에 30번부터 35번까지입니다. 30번 단어 갑니다. 30번 좀 쉬운 거 낼까요? 자, 유지하다 MAI, 산만한 DIST, 패러독스 쓰고 뜻으로 한 얘기죠. flexible, FLE, flexible.
FLEX로 시작하네요. flexible. 31번. 31번은 subordinate. SUV가 아래니까 뜻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vice versa. 다 능률에 써 있어. fluid 다 능률에서 한 단어야. subordinate, vice versa, fluid 다 능률에 있어. 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죠. regardless of 뒤에 말이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니까. 32번 interpretation. fraction. FRAC가 어근이죠 이거. 그게 break죠 어근이 부서지다. 그 다음에 constitute 능률에 다 있어. receptor receive에서 나온 말이겠죠. 얘는 똑같은 단어 또 써있냐? fraction이 코미디 같은 책이네. 그 다음에 33번은 practitioner. practice에서 나온 거겠죠? practitioner ER로 끝난다는 얘기죠. revenue 능률에 다 있어. 다시 오다 아니야? revenue. 34번 capitalism. allocate allocate. 그다음 enactment. act란 단어가 몇 조 몇 항 할 때 그 act란 단어가 몇 항이 되니까 법률적인 용어가 나와야겠군요. enforcement. force가 힘이니까 정부의 힘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5번 differentiate 다음에 이자 이익이란 단어. 은행으로 가면 이게 이자란 뜻이죠. INT. 다음 in advance. 너무 맵거든요. 저건 쓸데없는 단어인데. 예, 거기까지 해서 쪽지 시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점을 하는 것 쪽으로 하겠습니다. 바꿔서 채점하자. 이거 단어 보여줄게. TH로 끝나지. 재산이란 단어가 WE로 시작하는 게 TH로 끝나지. 또 질문 있어? 자, 단어 채점합시다. 이거 모의고사 단어부터 채점하세요 지금. 다음 거 갈까요? 맞고 틀리고만 표시해. 30번 다음에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예, 능률 보고 채점하세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77로 가게 됩니다. 77에 42, 43, 44, 45 4개네요. 원급을 이용한 비교 표현이라는 것은
이 as가 나온다는 개념이죠. 얘가 원래 원급인데 거기에 이런 배수사가 나오면 이거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보통 순서가 배수사 as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 쓰면 안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여기 쓰면 안 돼. 여기가 위치,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그는 he can speak about twice as quickly as she is. 틀리죠. does 틀리죠. 앞에가 can이 있으니까 she can이 돼야 된다. 이때 as는 접속사일 테고요. 뒤에 절 나왔으니까. 얘는 부사고요. 다 날라가면 뭐만 남아? 변씨? he can speak만 남는 거죠. 얘도 부사, 얘도 부사, 얘도 부사, 얘는 부사, 절. 다 마더텅에서 했던 겁니다. 처음 듣는 말이 어딘데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해석해보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수사 얘기는 7가에 가면 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고요. 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얼룩말의 줄무늬에 대한 얘기는 문법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자들이 왜 얼룩말이 그 얼룩무늬가 왜 있을까? 줄무늬가 왜 있을까? 제브라에 그 이제 사자가 낮 시간에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얘들이 막 불규칙하게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최근에 읽은 결론은 그거예요. 뭐 아직 이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가 혼란을 일으킨대요.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그 얼룩말하고 비슷한 애가 또 옆으로 튀어나가면 어떤 애지? 이러면서 혼란을 시킨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얼룩말도 혼란시키는 건지. I wonder whether zebra stripes may confuse zebras,를 혼란시킬지 궁금하다. As much as 뭐만큼 they, 즉 zebra stripes가 confuse lions를 혼란시키는 것만큼 얘들이 이 줄무늬가 zebra들에게도 혼란을 시키는지 궁금하다 이 말이죠.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as 사이에 여기에 회용사가 올지 부사가 올지 앞에 있는 동사 보고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쵸? 많이 했었죠. 문장을 많이 외워야 돼요 결국은 중학교 때. 문장 외우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계속 그거네요. familiar 회용사 나오는 거고요. 얘도 B가 있으니까 얘가 is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can이나 does나 이런 게 쓰이면 안 된다고. 여기 is가 있으니까. 물론 might가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문제 구성상 is가 맞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might가 쓰니까 might가 쓰여도 돼요. 여기 in might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문장 구조 여기 나와 있는 거 상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is로 가는 게 맞죠. might가 안 되면 비동사로 가야지 뭐. 예. 이게 not이 왔기 때문에 as 용법인데 so as도 된다는 거잖아요. not이 없을 때는 부정문이 아닐 때는 as만 됩니다. not이 있으니까 so as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much가 나와야지 many 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가 와야 된다. as 사이에 회용사가 오냐 부사가 오냐는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봐라. 그 얘기인 거죠. 43번. 회용사 자리, 부사 자리. 방금 그 랭크 4, 3, 4, 2도 이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니네가 나오고 마더텅 하면 맨 처음에 하는 핸드아웃이 비동사 앞에 회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형자 앞에 회용사 그거잖아요. 첫 번째 하는 핸드아웃이요. 얘는 OV, FMTB 쓰라 가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원이 회용사 나온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고 진목적어가 나오는 상황인 거를 저번에도 했었는데 We found it easy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이게 나오면 니네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학교 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꼭 외워라. 예, 이건 제외하고란 말은 난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앞에 나온 동사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동사나 형자면은 형용사 오는 거고 일반 동사면 부사 온다는 뻔한 얘기, 지겨운 얘기. 11과 부사편에 핸드아웃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hard인데 얘가 중요해요. hard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 앞에 비동사가 오면 형용사겠죠. 이 앞에 일반 동사가 오면은 부사겠죠. He is hard. 그러면 얘 형용사고요. He speaks hard. 그러면 얘는 일반 동사겠죠. 부사겠죠. 근데 이렇게 부사가 버젓이 있는데 LY에서 또 다른 부사를 만든다. hardly하고 highly가 제일 흔하게 나와요.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란 뜻이죠, 얘는. closely는 밀접하게 라는 뜻이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서요. 질문 있으면 하셔야죠. consider가 나오면 오형식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삼형식도 있겠지만 consider가 나오면 considered가 나왔다. 오형수인 같다. as 명사나 as 형용사 나오면 그게 목적격 보호다.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 그 오형식 목적격 보호에 따른 분류할 때, 야, as 나오면 제발 오형식이라고 대답해줘. 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예, 이건 오형수입니다.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의무들이 여겨진다. 덜 스트레스 받는 걸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려갑니다. 소된 용법이고 얘도 얘가 형용사가 나온지 부사가 나온지는 앞에 나온 동사가 결정해 주잖아요. 소는 부사니까. 잠깐 단소리하면 그 중학교 나 봐라. 녹화 계속 할 건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어느 중학교 전교 1등이래요.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나가지고 이런저런 걸 막 보여줬거든. 애들 마더텅이며 능률이며 쪽지시험이며 원아웃 연습 저 숙제한 거며 영작책이며 막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만 엄마한테 막 속삭이고 그러다가 나갈 때 얼굴이 질려가지고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괜찮아 걔들도 사람이야. 심지어 그 팀에 있는 애들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연락하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애가 더 급할 텐데 그 아이는 이 수업을 못 듣겠다고 한다고. 중학교인 동생이 있으니까 걔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게 니네가 지금 중학교 때 그거 제대로만 돼 있으면 어찌 이 수업이 네 내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냐. 물론 언어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영어에서도 그게 발휘가 되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부단히 단어 같은 거나 문법 같은 것들이 연습이 돼 있으면 고등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그 애도 모의고사 잘 나온다 그랬는데 학교 내신 때문에 온 거죠 이러는데 애들 해놓은 걸 보더니 애가 놀라서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제대로 하면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제대로 안 하면 힘들지 않죠. 맨날 짜증내는 사람 얼굴이나 쳐다보는 거지 뭐. 니네가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합니다. 잠깐 딴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쏘 나오고 쏘 대시 연결돼서 날아간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켰어. 얘는 없는 거니까 이 형식이잖아요. The choice of food is plentiful. 그게 끝이잖아요. I am happy 이잖아요. adjus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 적응되어 지니겠네요. 앞에 become이 있으니까 수동태네요. 비동사 다음에 PP 아니에요? become이나 feel이나 이런 것들, get이나 이런 것들은 형용사 수동태를 만들잖아요. 그게 왜 수동태가 됩니까? 아니 become이나 get이나 feel 같은 것들이 얘들이 다 이형 형자라 옆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니까요. 일반 동사인데 형용사가 올 수 있잖아요. 얘는 과거분사라 형용사예요. 그러면 수동 의미가 되어야지 어떡하니? 비동사처럼 이형식 동사니까 have been adjusted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물론 얘는 뜻이 조금 다르지만 형식은 이형식이고 옆에 형용사인 과거분사가 오고 수동태가 된다고 얘들은. 예를 가서 얘는 to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니네 학교 시험 범위에 있다면은 문법 문제로 to 없이 나오든가
영작 문제로 나올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네요. 앞에 있는 일반 동사 때문에 effectively라는 부사가 나오는 거구나. 시멘트는 우리 왜 시멘트 건설 자재 있잖아요. 시멘트. 그걸로 장애물을 만들었대. 44 갑시다. 최상급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은 그냥 최상급도 있을 테고요. 최상급을 강조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얘는 토익 레벨이에요. 토익이 뭐예요? 니네 대학교 가면은 보통 아이들이 1학년 때 토익 공부를 해요. 한문 교육과를 다녀도 토익 공부를 해요. 영어 시험. 전국에서 매달 시험 보는 표준화된 시험이 있거든. 수능 같이. 니네 어디다가 고등학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일요일이나 보통 얘는 토익 같은 데 가야 나오는 최상급 강조라는 거야. 근데 니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니? 최상급을 강조할 필요까지 있을까? 최상급이 제일 높은 건데 우리로 치면은 가장 최고의 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이 제일 높은 데 아니야. 근데 가장 최고의 상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핸드아웃도 만들어놨는데 하도 안 나와서 그냥 나와준 적이 없습니다. 나와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원어부터 복수명사 얘들은 대신에 주어는 뭐야? 얘가 주어니까 단수동사 나와야죠. 그쵸? 내려가서 몰이 왜 안 되냐면요. 뒤에 then이 없어요. 몰이 안 되는 이유가 then이 없어요. then이. most가 나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는 뭐 장난치니 뭐하니 이게 베리더가 뭐니 세상에. 너무해. One of the most demanding selections가 된다는 거죠. One of the 복수명사 단수동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일 가시고요. 최상급을 수식하는 애들이 있다. 우리는 비강만 알고 있어도 수능에도 비강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페스미올랏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Very하고 나왔다니까. 페스미올랏이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해가지고 Resonance는 다시 소리 나는 거잖아요. SON이 소리잖아요. 공명이죠. 이랬을 때 다시 소리가 나는 거. 공명, 자기 공명 영상 이렇게 돼서 MRI. Magnetic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나오지 않았니? Electromagnetic 전자기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거 하면서 얘는 any other 단수 all the other 복수란 말이에요. 니네가 마더통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지금 니네가 아직 인식을 못 하는 건데 이게 13과인가요? 비교? 여기서 했어요 이게. 그 여자는 가장 매력적인 여자 배우다 할 때 any other 단수, all the other 복수 이걸 했었어요 니네가 실제로. 한 번 외우자. 한 번은 외워봐야 된다. 이런 게 결국 영작에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봐봐. 이런 책들을 내가 다 수업을 하면서 마더통에서 이런 게 빠져있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 마더통에다 다 자료를 붙이거나 쓰거나 해서 다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야. 이런 책을 하면서 영작책을 하면서 마더통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게 나오면 내가 욕먹을 거 아니니. 다른 사람들이 봐도 결국은 마더통만 제대로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어가 있으면 as에서도 되지만 so에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as에서도 되고 so에서도. 다 저것도 13과에 이런 거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as에서도 되지만 so에서도 된다. not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이런 거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he did not walk
그는 걷지 못했다. as quickly as she did. did가 맞죠. she를 주어로 한 문장으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나왔다니까. 그 남자는 그 여자가 그런 것보다 빨리 걷지 못했다니까 그 여자가 더 빨리 걸었다서 she walked more quickly가 나와야 되죠. quick는 형용사의 비교급, more quickly는 부사의 비교급. 일반 동사 옆이니까 부사의 비교급이 맞는 거고요. 이게 다 시험 문제라니까. 네, 넘어갑시다. 서술형 대비 볼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coincidentally는 동시에, coincidence가 동시 발생이니까 synchronization 이런 거 있죠. 크론이 시간이나 뜻이어서 크로니컬 하면은 만성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나중에 쓰시면서 하시고 얘는 FMTBC가 되고요. OV FMTBC 내려가서 예 4형식 수동태 나온 거죠. will be given 다음에 물건 나와야죠. 바로 4형수 다음에 바로 뒤에 명사 나와야죠. 이렇게 I was told this, somebody told me this, I was given a book. 그렇잖아요. given a book 명사 나오잖아요.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은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헷갈려요. 기부가 전사 2가 나온 애가 맞는데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2 나오면 옆에 사람 나와야 돼요. 얘를 가지고 수동태 만들면 뭐야? a book 불러 a book was given 뭐 나와야 돼? to me by somebod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때 to가 나오는 거죠. 사람 나와야 된다고 뒤에. to 나오면 사람 나와야 된다고. 얘는 사람이 앞에 가 있으니까 얘는 바로 뒤에 명사 나오는 거고. 여기 to가 왜 없냐? 옆에 사람 나올 때가 to가 있는 거지. IO가 나올 때가 to가 있어.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 아니야. IO를 주어로 한 수동태와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 얘기하는 중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having taken이 나왔다는 건 he is하고 시차라서 얘가 과거형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내려가서 의주, 의동 뭐 이거는 예. any other 단수라고요. all the other 복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낱낱의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영작을 할 때 실수를 안 하는 거잖아. 질문하세요. 뒤에 설명 자세히 되기 때문에 지금 날아갈 건 아니고 vulnerable은 같은 말 쓰인 거죠. fragile, frail, breakable. 아까 이거 나왔잖아. fraction 할 때. fraction이 그래서 조각난 거 아니야? 부분. so형 so 다음에 대신 나오고 such 다음에 대신 나오는데 such하고 that 사이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so하고 that 사이에는 명사가 있으면 안 돼. 그렇다면 선생님 at home, home이 명사가 있는데요. 얘는 전명구라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명사가 없어야 된다고. so는 그게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such가 나와야 되는 거. so형, such어 혁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o persuasive, medium that 이렇게 되면은 얘는 명사가 나온 거니까 so형 어명 상태로 가야 돼요. so형 어명 대신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특이한 경우에요. so하고 대사에 명사 오면 안 된다면서요. 요 어순이면 괜찮아요. so형 어명. 서치어 혁명 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so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러면은 대신데 서치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러면은 대신 나온다는 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넘어가서 양보 대조의 부사절. 얘는 15가의 as and out에 있어요. Though it i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지만 그랬을 때 though는 이 어순을 취해 주어 동사. 근데 as로 바뀌면 hard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가 돼. 여기는 이 hard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hard as it is to believe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 as하고 though는 뜻이 똑같이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이에요.
15가에 as 한다고 봐보세요. 거기 있단 말이야. 이 문장 있죠. Brave as she was, she lost. 15가에 가면 여기도 이것도 있네. 방금 우리 했던 소형 어명 이거. 소형 어명 뭐 이런 거. 소형 어명 있잖아요. 서치어 혁명. 안 한 게 어딨니? 접속사면은 이건가요? as 모든 as라고 하는 핸드아웃에 보면 여기 이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때 as가 brave as she was. 비록 그 여자가 용감했지만 she lost. 졌다. 근데 얘를 do로 바꿔라 그러면 do는 원래 옷을 취한다고요. though she was brave. 얘는 as가 나오면은 brave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do가 나오면 원래 옷은 나와요. 너 고등학교 가면 다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수업했었습니다. regardless of는 아까 쪽지 시험 볼 때도 했었어요. 뭐뭐 상관없이. 그럼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말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것도 좋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는 게 많단 말이야. 뭐뭐이든 아니든 아니야. 이거 whether or가. 예, 요 그 얘기입니다. 복간사인다 가보세요. 복합관계사. whoever하고 얘는 명사단 말이니까 플러스 불러하고 얘는 whenever라 플러스 one 나온다는 얘기. 집에 가서 보시라 그러면 제발 보세요.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 부사절을 읽으면 whatever는 no matter what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명사절을 읽으면 anything 대시지만 부사절을 읽잖아요. 그럼 no matter what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완전문이 나오니까 1, 2, 3, 4, 5형식을 알지 못하면 이게 완전문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1, 2, 3, 4, 5형식이 중요하다고 구별하는 게. 그 완전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꺽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꺽쇠면은 no matter what입니다. 얘가 만약에 네모가로다. whatever you say가 만약에 네모가로다. 그러면은 anything that이 나와야 된다고. 가보세요 나중에. as가 또 도치된 그거네요. 비록 뭐뭐이지만. 예, as가 또 역시 도치되고요. 감정분사가 ing 나오는 거죠. ed가 아니라 화물이니까 ing가 맞죠. 그러니까 문법사항이 두 개, 세 개가 막 합쳐서 나온다니까 영작에는. 마더통이 중요한 책이었어요. 예, as 영법입니다. 여기 앞에 as가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건 원래 부사니까 그렇지 뭐. 예, 거기까지 해서 45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숙제를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강이고요. 수요일날 올 때, 예, 4회 22년 6월에 질문을 더 보내세요. 22년 6월 거 질문 더 보내세요. 그리고 능률 3페이지 올렸습니다. 해오시고요. 그리고 205에서 5, 6, 7, 8, 9, 10, 1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페이지 해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77은 사진 정리하고 가져오시라는 얘기. 다 못 푼 사람은 풀고 나서 사진 정리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질문을 더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4회 즉 22년 6월에 20번부터 35번까지 다시 차라리 30번부터 40번까지가 더 좋겠네요. 단어들이 30번부터 40번까지 단어까지 보고 능률은 이번에 올린 3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미는 핸드아웃 여기 거기 가장자리 핸드아웃 붙여야 되고 딱 능률에 162페이지에 그거 받으러 오시든가 동생한테 가져가라 그래서 탁자 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